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초중반까지의 찍먹 소감을 얘기해드리는 찍소입니다. 이번 달에 GTA6의 트레일러가 발표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락스타가 보여준 주인공들은 폭력적이고 사이코 같은 기질이 있어 인간 병기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GTA6의 주인공들도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준으로 락스타를 빛냈던 인간 흉기와도 같으면서도 사이코 같은 주인공 7명을 뽑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들의 성격, 전투력, 그리고 작중 행보를 정리했는데 역대 락스타의 주인공을 훑어보며 다음 주인공을 함께 기대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때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면 진짜로 때리고, 자신에게 거슬리거나 방해되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챙겨주고 싶으면 챙겨주는 등 트레버는 자신의 본능에 매우 충실한 인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GTA 시리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인공이자 락스타의 모든 주인공들을 통틀어서도 가장 사이코 같은데요. 뭔가에 얽매이는 걸 싫어하는 트레버는 GTA5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3인방 중 언행이 가장 천박해서 지적 수준이 엄청 낮을 것 같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격에는 문제가 많아도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빡세기로 유명한 전투조종사 코스를 밟은 인재입니다. 성격 문제만 없었다면 조종사가 됐을 수도 있는 트레버는 정식 군사훈련을 받아 그런지 전작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193cm의 거구를 가진 조니의 뚝배기를 한 번에 깨버리는 것으로 모자라 그의 폭주족 갱단까지 혼자 쓸어버리는 미친 전투 실력도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면과는 상반되게 자신의 동료인 마이클의 딸을 구출하러 가는데 도와준다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챙기는 친절함도 있어 인기를 끄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더리2의 주인공이자 반들린드 갱단의 집행자인 아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어릴 적 여의고 14살이 어린 나이에 더치에게 걷어져 갱단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다혈질에 냉소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더치에게는 충성심을 보이며 자신의 편인 갱 단원들에게는 강한 가족애를 품고 있습니다. 아서는 집행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갱단 내의 간부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실력 또한 독보적입니다. 전설적인 총잡이들을 1대1 결투에서 이겨버리는 사격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체구가 큰 상대를 주먹으로 쓰러뜨릴 정도로 맨몸 전투력도 우수한 인재입니다. 또한 산업기로 유명한 회색 곰부터 국어와 표본까지 야생을 대표하는 맹수들도 쉽게 사냥하며 37건의 은행 강도질부터 이탈리아 마피아, 쿠바 식민군, 나아가 미국 정규 기병대와 연방정부군과의 전면전을 벌이기까지 하는 등 일기 갱단원이 벌였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모습이 인간 병기와도 같습니다. 전투력 외에도 마차부터 기차까지 이동수단의 운영 관련 지식부터 응급처치가 가능한 수준의 의학적 지식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고를 소리 없이 따내는 고급 기술도 연마하고 있어 교육 환경이 척박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봤을 때 락스타 주인공들 중에서 가장 유능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서와 같은 반달린드 갱단의 출신인 존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들을 잃고 갱단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법자 생활을 청산하고 목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문명화된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합니다. 부인인 아비게일과 아들 잭을 무척이나 아끼고 평소엔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화가 나거나 자극을 받으면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갱단 시절에는 살인, 강도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과거도 있어서 마냥 선량한 인물은 아닙니다.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무법자 3명을 단순에 처리하거나 원주민 반란군 멕시코 정부군과 맞서 싸워 살아남는 등 일당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존은 총잡이로서 인간병기 같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 병력들과 수사국 요원들에게 포위당해 죽기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총에 장전된 실탄의 개수만큼 저승길 동무로 삼는 모습을 보여줘 전투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GTA 4편의 주인공인 니코는 GTA 모든 주인공들을 통틀어 가장 비운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며 자랐으며 청소년이 되자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인해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어머니와 사촌인 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잃었고 먹고 살기 위해 살인과 인신매매 그리고 미랑같이 불법적인 일을 하다 리버티시티로 도망가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고 미국에 왔지만 니코는 의뢰인들에게 틈만 나면 배신당하며
그의 사촌은 도박 중독, 새로 만난 친구는 대마초 중독, 그리고 현지에서 만난 A는 자신에게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접근한 위장 요원으로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코 또한 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족과 동료들을 목숨을 다해 아끼긴 하지만 혹독한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해서 그런지 돈을 위해서라면 살인과 납치도 망설임 없이 저지릅니다. 이러한 냉혈하고 현실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애인에게는 소시오패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처리하고 본인이 보내버린 사람의 장례식에 직접 가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사이코라고 불리는 게 그럴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80명을 보낼 만큼 니코의 전투 실력은 인간 병기와도 같습니다. 유년 시절 전쟁에 참여한 베테랑 군인 출신답게 거의 모든 무기들을 잘 다루며 헬기와 보트 같은 이동수단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맨몸 전투 또한 프로 선수급 복싱 실력을 갖추고 있어 자신보다 크고 강한 상대도 힘으로 꺾어버리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끔찍한 성장 환경에서 자란 것 치고는 GTA5의 트레버에 비해 크게 엇나간 게 아닌 것 같아 다행인 것 같기도 하네요. 흑인 갱단인 그로브 스트리트 패밀리의 일원인 칼 존스는 가족과 친구들을 망가뜨린 마약을 증오하며 마약 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러한 면이 갱스터답지 않고 또 가족과 친구들을 아끼는 모습에서 GTA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선한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선한 편이라는 것이지 자신의 친구를 욕했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연예인의 매니저를 바다에 빠뜨리는 것부터 자기 여동생을 모욕한 일용직 노동자를 공구리 쳐버리는 만큼 자신의 주변인을 건드리면 눈이 제대로 돌아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부터 기습, 잠입, 채술, 잠수 등을 익혀 정부 요원을 처리하거나 군사기지까지 털어내는 등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적을 벌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비밀기지에 쳐들어가 5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훔쳐나오는 것으로도 모자라 히드라 전투기를 탈취한 후 미군 파일럿들과 도그 파이팅을 하며 인간 병기스러운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CJ가 GTA 시리즈에서 가장 스케일 크고 화려한 액션을 펼친 주인공이 아닐까 싶네요.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일궈내며 버스티 패밀리의 보스가 된 토미는 한때 GTA 주인공들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주인공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조 지폐 생산, 마약 거래, 19금 야스 영화 제작, 차량 절도 및 전시, 스트릿 클럽 운영, 은행 강도, 무기 거래 등 온갖 불법적인 사업들을 운영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답게 굉장히 지적이지만 변덕스러운 면도 있으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거슬리거나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냉철한 면이 있으며 쉽게 분노하는 부분도 있어 일 처리의 대부분을 폭력에 의존합니다. 그렇지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트레버에 비해 또라이 기질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지인들 앞에서는 예의 있고 격식 있게 행동하며 사회성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정말로 화나게 만드는 상대방에게는 냉정하게 화를 냅니다. 정식적인 군사훈련을 안 받은 것 치고는 다양한 총기류를 다룰 줄 알고 있으며 전투 실력도 상당해서 한 조직의 보스를 처리하고 그 지역을 통째로 먹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자신을 처리하러 온 조직을 모조리 말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살인을 저질러도 자신의 범죄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 모습에서 토미가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GTA 주인공으로서 가장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닌가 싶네요. 맨헌트2의 주인공인 데니얼은 핑맨 프로젝트의 한 연구원이자 핑맨 박사와 함께 프로젝트의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에게 제2의 살인마 인격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인격과 원래의 인격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게 해서 살인에 관해 신문을 당해도 정보를 빼내지 못하는 완벽한 살인 병기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데니얼은 이 연구가 의학계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환상과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납치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서로 죽이도록 조장해 실험을 이끌어 나갔고 끝에는 가족의 반대에도 자신을 실험체로 내세우면서까지 프로젝트를 진행시킵니다. 그 결과 데니는 사람을 죽이는 데 희열을 느끼는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레오의 인격을 품게 되어 자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절친까지 살해하게 됩니다. 애초에 사이코패스의 인격을 이식시킨다는 게 미친 짓이고 핑맨 박사조차 자기 자신을 실험체로 세우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데니가 얼마나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미친 과학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배드엔딩에서는 데니가 레오에게 살해당하며 몸의 주도권을 레오에게 빼앗기게 되는 걸로 끝이 나는데 그 후에는 프로젝트 주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사회로 풀려나
수많은 민간인이 레오에게 희생될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렇게 배드엔딩 기준으로 보면 락스타 시리즈 중에 가장 재앙 같은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락스타의 7인의 인재들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 동의가 안 되거나 제외된 주인공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여태까지의 모든 주인공들을 포함해 이렇게 능력자들이 즐비한 락스타에서 GTA6의 주인공들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가 모티브인 만큼 화려하면서도 어두운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시청자분들은 GTA6에서 가장 기대가 되거나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